제일 처음 알아볼 이벤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어사인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제가 아까도 컨트롤 K로 변수 자동 생성하는 부분에서 예시를 한번 들었던 이벤트 아이템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이벤트 아이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다 써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저희 그냥 이 스튜디오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사인은 무엇이냐? 그냥 변수를 선언해주는 이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변수 부분, 이 오른쪽에 변수 속성 패널 부분을 변수가 이벤트 아이템을 들어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커먼에 대한 부분은 다 모든 이벤트 아이템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벤트 아이템 속성 값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맨 위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자면은 before wait time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 아이템이 실행되기 전에 딜레이 시간을 갖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벤트 아이템별로 다 이 안에 디폴트 값이 다 다릅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50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000 이런 식으로 이벤트 아이템마다 이 before wait time의 시간은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500이라고 적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기다린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밀리세컨즈라는 단위로 이 값이 들어가게 돼요. 밀리세컨즈라고 하면 1000이 1초이고 1000이 1초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그러면 지금 500이라고 나타난 거는 0.5초. 그러니까 즉 이 이벤트 아이템이 실행되기 전에 0.5초 동안 기다리겠다가 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애프터 웨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 아이템이 실행되고 나서 시간을 기다리겠다. before wait time과 상반되게 애프터 웨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이벤트 아이템을 실행하고 나서 얼마나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커먼 쪽에 보면 타이틀 네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타이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썼다 지웠다 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곳에 변수 선언이라고 작성된 부분이 하나 없었다가 이렇게 작성하니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 네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어사인, 동일한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했을 경우 나는 이 변수 선언이 어떤 변수 선언인지 예를 들면 그냥 이름 변수 선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나이 변수 선언 이런 식으로 나는 여러 가지의 변수를 선언하고 싶었을 때 어떤 이벤트 아이템에서 어떤 값을 선언했는지 알기 위해서 항상 이 타이틀 네임을 적어 주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도 적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실 경우에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이 어사인이 무슨 변수를 선언해 주고자 하는지 이렇게 밖에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항상 이 어사인, 이 타이틀 네임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적어주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디스크리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만약에 변수 선언이라고 작성을 하고 그냥 난 이건 그냥 변수 선언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했고 나는 이 안에서 이름 변수 str 내일 선언 이라고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호버시켰을 때 나는 이게 이름 변수 선언이고 str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좀 더 세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프로퍼티랑 아웃풋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항상 프로퍼티랑 아웃풋이라는 그 속성 패널이 두 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어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도 작성을 했지만 소스는 변수에 저장할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에 저장할 내용을 담을 변수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냥 뭐 홍길동 이렇게 입력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제가 새로 str 네임이라고 만들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형식은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str name이라는 곳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yes no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메시지 yes no라는 이벤트 아이템은 팝업 창을 띄워가지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스트링 값을 팝업 창으로 띄워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같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프로세스 탭에 변수 이름을 생성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했네요. 이 출력 쪽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만약에 실행했을 때 정상 실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 출력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str name이라는 곳에 홍길동이라는 한글 그러니까 문자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 str name이라는 곳에 잘 들어갔냐 확인해 보니까 홍길동이라고 잘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다른 걸로 뭐 바꾼다고 하면 홍길동이 이렇게 바꾼다면은 마찬가지로 홍길동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변수에 선언을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그냥 마음대로 치고 홍길동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자면은 그냥 홍길동 2라고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변수가 가장 최초로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타트라는 부분을 타고 그 다음에 이 어사인을 통해서 홍길동 2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지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도 홍길동 2라는 값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사인 그냥 이제는 좀 그냥 이벤트 아이템 변수 넣는 거고 이 메시지 s노는 내가 넣은 스트링 문자열 값을 팝업해주는 이벤트 아이템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한 번씩 써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1, 2분 정도 직접 사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사인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업무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사인 자체는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 값에 내가 원하는 값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는 스트링이라는 문자 말고 인트 형식도 넣어줄 수 있어요. 인트 형식이라고 하면 28 숫자라는 의미인데요. 뭐 age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신 형식은 int라는 숫자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난 int를 여기도 그냥 변수상 그리고 1,000원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을 때는 문자열과는 다르게 큰 따옴표를 붙이시지 않고 바로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숫자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열 형식을 int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다라는 에러랑 함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숫자를 입력하거나 다른 값을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문자를 입력할 때만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yes, no로 또 이 age라는 숫자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그냥 먼저 나는 age를 확인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사용자에게 보여줄 메시지 내용은 문자열 형식의 값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위에 오류 내용을 보시면은 int 형식을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메시지 yes no라는 이 메시지 팝업 창으로 숫자나 다른 형식의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toString이라고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요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제가 입력한 int age라는 숫자가 정확히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까지도 입력할 수 있다. 딱 그 외에 여기 컨트롤 K 눌러보시면은 입력 가능하도록 들어가 있는 돌이라는 첨거짓을 나타내는 값,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값, 요 정도를 다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요 네 가지를 여기 안에서 선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코드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코드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은 저희 AWORKS에서 좀 약간 자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이 AWORKS를 이루고 있는 이 문법 자체는 C# 문법을 가지고 다 제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뭐 변수를 선언해 주거나 그런 부분도 다 이제는 C# 코드를 갖고 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C# 코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코드 익스프레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변수 선언하는 두 가지 부분을 코드 익스프레션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작성한 변수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라는 변수에 나는 참고라고 넣었어 라고 넣을 수 있고, 그리고 int age 나이라는 이 값 안에 나는 6살 6이라고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assign 두 개로 사용했던 이벤트 아이템을 이 코드 익스프레션 한 개로도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 줄 한 줄 내가 선언하고자 하는 한 줄을 입력하고 나셔서는 항상 이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안에 이제는 str name이랑 같이 이 변수명을 선언할 때는 여기서 컨트롤 K를 이렇게 세로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저기 여기서 컨트롤 K를 계속 누르고 있지만 따로 변수를 생성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K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str 뭐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가 지금 오류 내역이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밑에 어떠어떠한 오류다라고 오류 내역까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오류 이 str 어드레스라는 이 변수를 바로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변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변수를 입력하는 부분 말고도 이 코드 익스프레션이라는 부분 안에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항상 이 변수 탭에 먼저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뭐 C샵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구문이 다 사용 가능하고요. 뭐 포문도 사용할 수 있고 if문 뭐 이런 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는 C샵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코드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서 한번 이 두 값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tr name 그리고 str name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한 줄 띄어서 이렇게 작성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r name은 나는 요 str name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거다. 그리고 나는 environment newline하고 한 줄을 띄우겠어. 내려쓰기를 하겠어라는 의미를 작성했고 나는 int age라는 요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나타낼 거야. 근데 이 사이사이는 모두 문자열과 문자열과 문자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하기로 이렇게 이어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처럼 만약 여기서 제가 만약에 int age랑 나는 str name을 출력할 거야.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붙이지 않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맞추는 식이 필요하다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항상 문자열과 문자열을 함께 출력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사용하셔서 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어주셔야 되고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처음에는 홍길동 28세라고 저는 넣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짱구 6세로 처음에 홍길동 28로 입력했던 거를 출력하였고 그 다음에 코드 익스프레션 내부에서 짱구 6으로 입력한 게 정상적으로 출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코드 익스프레션에서는 뭐 엑셀도 다룰 수 있고 C샵으로 다룰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코드로 작성하는 게 좀 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코드 입력 작성으로 다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0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플렉스 익스프레션이라는 이 기능도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는 프로세스 탭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 클래스 익스프레션 요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내가 이 프로세스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시장에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검색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단을 나는 작성해서 이 모든 스크립트 코드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가면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래스 단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급 교육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0에 들어오면서 새로 추가한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변수 입력하고 작성하는 거 이렇게 코드로도 난 여러 가지 해보고 나중에 포문을 돌리셔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포문도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코드 변수 선언서 작성하는 부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까지 한 5분 정도 30분까지 한번 기다려서 코드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비록 진짜 간단한 거지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변수 선언해주는 부분, 그냥 내부적으로 코드 작성해주는 부분까지 해봤는데, 여기까지 해보니까, 나 그래도 ERP가 자동화 툴이라는데 뭘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웹 구동해보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좀 더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으로 해볼 부분은 이제는 오픈 브라우저라는 기능이에요. 오픈 브라우저라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웹을 구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브라우저처럼 이 어떠한 행위를 조작하는 이벤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서 태스크 탭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네이버 서치 정도로 그냥 하나 새로운 탭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네이버 서치 탭 하나 생성해 봐 주세요. 네, 네이버 서치라고 새로운 태스크 탭 하나 생성해 주셨으면 여기서 오픈 브라우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 오픈 브라우저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다 동일한 이벤트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오픈 브라우저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 되는 겁니다. 오픈 브라우저라는 이벤트 아이템. 지금 아마 이게 밑에 있는 게 원래는 지금 오류로 발생하는 것 같고 오류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리셋 최근에 사용한 목록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만 오픈 브라우저로 나타날 거예요. 네. 이렇게 오픈 브라우저 가져오셨으면 여기에 저는 네이버로 많이 테스트를 이번에 진행할 겁니다. 네이버 열기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거나 복잡한 내용이 있을 때만 작성을 주로 하는 편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사용한 어사인과 다르게 이 프로퍼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했던 이 어사인이라는 이벤트 아이템과 조금 다르게 이 프로퍼티라는 부분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부분이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이 두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프로퍼티라는 부분에 내가 이 오픈 브라우저를 하기 위한 어떠한 값들을 나열해 주는 거고 이 아웃풋에 존재하는 부분은 이 오픈 브라우저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오픈 브라우저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오픈 브라우저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URL 부분은 내가 열고자 하는 웹상의 주소를 문자열 형식의 스트링 값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열어보겠다고 했으니까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고, 이 브라우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드랍박스로 내가 셀렉트 아이템으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I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의미하고요. 크롬은 크롬, 엣지는 엣지, 엣지 IE는 이 엣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으로만 사용 가능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엣지로 구동할 경우 이 엣지 IE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 엣지 IE 모드를 사용해서 개발이 가능하게끔 제공해주는 엣지 IE 모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먼저 한번 이 엣지로 구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존재하는 이 웨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오픈 브라우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내부적인 오류나 뭐 웹 인터넷 통신적인 오류로 이 오픈 브라우저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 3만 밀리세컨즈, 즉 30초 동안 얘를 계속 다시 반복하면서 이 네이버라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기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브라우저 아웃풋으로 이 실행한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브라우저라는 그냥 웹, 네이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따 추후에 또 이걸 어디서 사용하는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실행 같은 경우에도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실행이 지금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존재하는 맨 위의 실행은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요 탭을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태스크를 계속 생성하다 보면은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태스크가 점점 이렇게 탭으로 쌓이게 될 거고, 나는 요 전체를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 한 가지 행위만을 실행해 보고 싶을 수가 있으니, 요거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요 실행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서 시작해도 이 프로세스부터 전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세스 실행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어디 탭에 내가 위치해 있든 이 프로세스 탭으로 이동해서 이 스타트부터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실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소리랑 이런 화면 잘 나오나요? 저한테 인터넷 환경이 좀 불안정하다는 파워창이 계속 떠가지고, 혹시 인터넷 다들 정상적으로 들리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안 들리시는 분도 있으면은 좀 인터넷 설정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들리시는 분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서 제가 아까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요 주소로 내가 작성한 요 주소로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 타입의 형식으로 이렇게 잘 열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다른 그 브라우저 타입으로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저희가 엣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엣지에서 네이버를 구동했다 하면은 제가 지금 크롬으로 선택을 해서 돌리니까 요 크롬이라는 요 크롬 창에서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잘 오픈이 되었습니다. IE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I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실행을 시켰는데 지금 엣지로 구동이 됐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I 인터넷 설정에서 자동으로 I가 엣지로 실행되게끔 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아마 그 설정을 끄시면은 I 모드 선택하시면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잘 구동이 될 겁니다. 이 엣지 I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일반 엣지 모드랑은 다르게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함께 나타나면서 이거 엣지 I 모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엣지 I 모드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느낌표 표시로 오류가 하나 나타나 있어요. 이 엣지 I 모드랑 그냥 엣지 모드랑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엣지 I 모드를 처음 구동하셨을 때는 이 느낌 표시가 있는데 이 느낌 표시에서 이 확장 관리 들어가서 확장 켜기를 한번 해주셔야지 여기서도 이 확장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 때는 엣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가 좀 주로 많이 쓰는 그 인터넷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엣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열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시 열어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는 최대화 화면으로 열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줄여서 껐다가 다시 실행시키니 내가 이렇게 또 작게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RP라는 툴 자체는 이 웹상에 있는 이 속성들을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클릭하는 것과 동일하게 클릭하거나 입력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제는 솔루션인데 이렇게 작게 나타나게 되면은 해상도에 따라서 얘가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웹이라든지 이런 어떤 브라우저나 창들을 오픈하셨을 때는 맥시마이즈 윈도우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통해서 항상 최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 맥시마이즈 윈도우라는 이벤트 아이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맥시마이즈 윈도우라는 이벤트 아이템 이렇게 가져다 둘 거고요. 네이버 창 최대화라고 입력할게요. 여기는 따로 아웃풋이라는 그 출력 값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이라는 부분은 지워졌고 코먼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라는 부분에는 내가 입력받아야 될 이 이벤트 아이템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받아야 될 값이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라는 입력 값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하려는 윈도우의 정보를 갖고 있는 변수명 윈도우는 윈도우 형식의 변수다. 내가 윈도우 형식의 변수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한번 윈도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윈도우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윈도우라는 이렇게 한 가지 탭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5가지의 윈도우 속성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윈도우 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이 요 어태치 윈도우라는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이 이벤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여기 보시면 얘가 혼자만 선택하는 표시가 있죠. 내가 선택한 다시 띄우고 내가 선택한 요 속성 값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 값을 이 윈도우라는 변수로 선언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는 여기서 맥시마이즈 윈도우를 하려다 보니 윈도우라는 형식의 변수가 필요로 하되 그럼 윈도우라는 형식의 변수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 해서 윈도우라는 그 검색어를 한번 검색해 보니 어태치 윈도우라는 윈도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태치 윈도우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끌어당겨 보니 얘만 다른 애들과 다르게 이 화살표 표시로 어떠한 객체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따로 있고 나는 그 부분을 내가 아까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창이겠죠? 최대화시키려고자 하는 윈도우 창을 속성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값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창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샷에는 이 창이 들어가게 됐고 이 밑에 셀렉터라는 부분이 또 채워졌는데요. 보시면 여기는 비어있고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사진이 생기고 밑에 셀렉터라는 부분이 채워지게 되었어요. 이 밑에 이 셀렉터라는 부분에 요 속성, 이 안에 내용 보시면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속성에 갖고 있는 요 창을 갖고서 윈도우라는 변수를 바깥으로 빼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한 네이버라는 엣지 요 속성을 윈도우 속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네이버라고 변수를 선언하였고 그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작게 열리는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최대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마우스로 호버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열려 있었다가 요 맥시마이즈 윈도우를 통해서 최대화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윈도우 오픈 브라우저 한 다음에 네이버 창을 최대화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여기까지 한번 다 작성해서 잡아보시는 걸로 하면서 2시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질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2시까지 편하게 쉬는 시간 갖고서 2시에 뵙겠습니다.